진행을 맡은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도시정비 TF팀장 이성실입니다. 흐린 날씨에도 고양병 홍종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의장과 고양시 의원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3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93년도에 일산신도에 신도시 8차로 제가 입주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고양형, 또한 경기도 김경훈 지사님, 또한 고양시의 이동환 시장님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일산신도시에 처음으로 준비했던 것은 문천마을 강선마을이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은 현 정부하고 같이 못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했던 것이 결론되는 게 신도시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수직 증축, 고양형 주택 재건축이야말로 훌륭하신 건축사와 또 주민과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십시오. 서울시의 강남과 용산항구 송파 보십시오.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양시의 새로운 주거 안정에 대한 재건축, 또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도록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식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양을 좀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 재건축 무엇보다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저희 이동환 시장이 말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관련 용역이 올라온 게 저도 또 반드시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타트가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재건축 특별법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국토부의 도시 재생단장하고 말을 해봤더니 그런 사례를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매우 국회의원 법안들이 통합이 되는데 이게 심의되는 게 빨리 상정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밀려있는 분들의 염원이라고 해서 빨리 상정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고 오늘 전문가분들도 좋은 발제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주민분들께서 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소개받은 고양시장관 도시개발연구실의 정광석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고양특례시 재건축 사업의 현황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님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비 사업의 정책을 좀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우리 일산 1기 신도시 현황을 보는 데에는 이제 1기 신도시 계획과 건설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중앙정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정책을 기발표한 바 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 플랜 수립 제도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 R&D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적 실현 방안을 하나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평가 항목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금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안에서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지역 진흥지구 지정 그리고 공공지원 여러 가지 부담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으시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와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주택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주택과 기반시설 지역에 대량의 주택이 동시에 노후화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전계획 위주의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안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양시의 일산 1기 신도시의 현황을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사의 주변 이쪽으로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에 일산 1기 신도시를 건립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한 연도에 다량으로 주택이 건립된 사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아파트는 90년 네, 자료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이제 도래식입니다. 열림이 이미 이제 2022년에 4개 단지가 이미 이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었습니다. 여기 색깔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이제 이 강수마을과 이 4개 단지 재건축 연한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세대수라든지 세대수 적은 곳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면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연면적도 이제 일산 동구에 주로 이제 연면적이 큰 아파트 단지들이 좀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보시면 사실 연립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평균 용적률이 100이 채 되지 않습니다. 96, 90.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2종과 3종 아파트 단지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2종과 3종별로 이제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파트 저쪽 보고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재건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판단에서 좀 이 발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좀 다짐이기도 하고요. 좀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받아주고 보도 자료를 보고서 좀 이제 막중한 책임을 좀 갖게 되었나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면면히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막중하게 느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좀 제가 입주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과 연도는 한 34, 5년도 이상 이제 경과된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목동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계획을 우리가 8년 동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가지고 조금 계속 홀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업은 크게 이제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이 통합적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 또 어떻게 보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우리 일산 신도시는 벌써 준공된 지 기간을 봤더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1992년부터 12월에 아마 첫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면 단지별로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제 30년이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우리 생활 문화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노후 관로에 대한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게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대수와 지금의 자동차 대수는 거의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차에 대한 것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다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시작 단계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이제 취임한 지 한 7개월째 됩니다만 그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빨리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우리 그 5개 1기 신도시의 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하면서 고양시에서 제시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관심 속에 말씀하는 거겠지만은 2023년은 이 1기 신도시의 이 재건축 분야가 다른 어떤 그
그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아마 준비 작업에 착수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5개 신도시가 동일하게 방향에 대한 부분들 다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2월 말경에 아마 특별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그 발의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겸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비의 기본 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다렸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벌써 엄청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똑같이 이 방침 만들어지는 거하고 내용을 똑같이 우리는 기본 계획부터 같이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5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아마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단지별로 이루어졌다면 그 단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시했던 통합형으로 가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주민 맞춤형으로 간다고 제가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우리 합리적 모델 개발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활 환경, 주거 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가 언론 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컨설팅 제도 개념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신도시 지역의 2~3개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 해서 선도사업 단지를 만드는 개념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나 사업 타당성 분석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지자체도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과 우리 여기 오늘 토론해 주실 전문가분들이 같이 아마 그 역할을 하면서 또 총괄 기획과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이 30년의 기간에 이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모두가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선호주택 유형에 대한 것,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미래도시의 구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화된 신도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런 첫걸음에 오늘 자리인 만큼 오늘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진행할 생각인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시러 오셨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저도 이렇게 같이 그런 걸 논의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도시정비라는 것이 이 분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5개 신도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택지개발 지역도 한 3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추진한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앞으로 2023년부터는 그냥 다른 외부에서 고양시를 이해하기에 그냥 마치 베드타운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종교를 고하고 이제는 명실공히 108만이라고 하는 특례시에 걸맞는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1기
신도시의 이런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젊은 청년과 우리의 자녀들이 고양시에서 떠나서 서울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직장을 구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통해서 이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통해서 더 나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신속하게 신도시의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